안녕하세요. 정수환입니다. 주식과외 1타 SK증권 오늘도 영업부 부장 조성우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 미증시가 살짝 조정을 받은 가운데 전일 시장부터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징 섹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귀를 한번 해볼 텐데요. 어제 시장 한마디로 하자면 이 제한된 수급 안에서 2차 전지가 가자 반도체가 다시금 쉬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시장에 돈이 없다. 제가 누누이 강조해드리는. 그랬죠. 그래서 IT와 2차 전지 양쪽에는 다 못 준다. 결국엔 주거니 받거니 할 공산이 크다 이거죠. 자, 6월 1일이네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4월에 인사드리고 나서 이제 석 달째 돼가고 벌써. 있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한 학년 진급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일타 교실을 만들어 드리려고 조금 이제 실전으로 갈 거예요. 네. 전일에 좀 특징 섹터 요약하고 거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 거기에 만약에 종목이 있다면 종목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그레이드를 높여갈 테니까 집중해 주시고. 자, 오늘 이제 특징 섹터를 요약해봤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네, 특징 섹터를 통해서 전일 시장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 거는 뭐 하락한 거고, 네. 빨간 거는 올랐고. 네. 자, 뭐 2차 전지 반도체는 제가 누누이 제가 뭐 시황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논리고, 그렇죠. 요즘 바이오가 좀 스물스물,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테머 섹터 중에 눈에 띄는 게 육류주가 네, 힘들 시세를 거. 좀 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요약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요 중에서 이제 다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먼저 사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또 관심 있어 하는 게 바로 2차 전지겠죠. 그렇죠. 반도체와 함께 IT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같이 묶어서. 왜냐하면 네. 둘은 어쩔 수 없이 카운터파트예요. 그러니까요. 둘을 떼고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시소게임 이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그걸로 전개가 되는 거고, 그 이전에는 IT 쪽에 무게가 실렸다가 이제는 다시 2차 전지 쪽에 무게가 실리는. 보세요. 자, 이제 어제 드디어 이제 IT가 고점에서 음봉을 나타내면서 조정을 받으니까 때는 이때다 싶어서 2차 전지가 수급이 좀 다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논리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6월 FOMC에서 통화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제 고조가 된다면은 뭐 둘 다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시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아랫돌 빼서 윗돌 개고 또 아랫돌 빼서 윗돌 개고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급의 주도권은 여전히 IT에 있는 것은 맞아요. 최근에 외국인들 뭐 삽니까? 전기전자 업종. 전기전자만 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도 잠깐의 틈이 보이면 2차 전지는 올라오려는 시도를 한다. 그러나 제가 또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전같이 그런 강력한 그런 시세를 기대할 수는 없다. 현실적인 그런 목표 수익률을 보자. 그러니까 지금 그 작용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이제 6월 FOMC에 대해서 이제 동결에 대한 이제 전망이 힘이 실리고 있죠. 네. 요건 이제 2차 전지 쪽에 좀 유효하겠죠. 왜냐하면 통화 완화라는 시그널을 준다고 했을 때는 시장에는 어느 정도 유동성 기대감이 작용할 수가 있고 그것은 성장주를 자극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 지금 이 시소 게임의 논리에서 통화 완화가 이제 결국에는 완성하는 것이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IT는 이러거나 저러거나 현재로서는 수급의 주도권이 좀 이쪽에 있다. 이런 논리로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뭘 버리고 뭘 사고의 이런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논리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죠? 둘 다 같이 데려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시장의 양대축은 역시 IT하고 그렇죠. 2차 전지니까. 양대축을 빼고서 뭘 하려고 합니까? 테마 좀 할까요, 그러면?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네. 사실상 가장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그래서 어제 시장은 그랬는데 오늘은 어떤 흐름이 나올까예요. 네. 근데 보니까 시간 외에서도 전기차 이 무선 충전기 허가제 폐지로 전기차 관련주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네. 어제의 흐름,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조금 더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거든요. 오늘도 그 장면이 좀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 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이제 반도체주가 좀 차익 실현 매물을 가지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전기차 쪽이 또 반대급부로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시간에서 전기차 관련한 또 개별 섹터들이 움직였다는 걸 보면 오늘도 이제 좀 2차 전지 쪽이 조금 무게가 실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까 2차 전지 하면서 금리 인상 그 종결 기대감에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기대감은 사실상 바이오 아닙니까? 바이오요. 바이오 참 어려운 섹터인데. 네, 어려워요. 어제 일단은 좀 눈에 띄는 모습이 보여서 이제 바이오 바이오에 한번 대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이오는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자, 뭐 여러분 기술적 분석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요 이제 하락 추세가 있고 바닥에서 오는 상승 추세가 이제 거의 만났습니다. 네. 요 만난 상황에서 지금 바이오는 이벤트가 좀 줄지어 있죠. 그쵸. 아스코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USA. USA가 있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렴을 했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이제 발산을 하겠죠. 근데 뭐 최근에 어떤 분위기를 보게 됐을 때는 좀 아래보다는 좀 위쪽에 조금 저도 이제 무게추를 뭐 두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바이오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섹터예요. 바이오가 굉장히 좀 어려운 섹터이기 때문에 바이오는 사실 저는 이제 이 전략은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철저하게 한 종목을 철저하게 해부해 가지고 한번 나 그냥 얘랑 한번 승부 볼래 하는 이제 그런 베팅이 이제 보통 보면 강성주주분들이 그런 베팅들 하시는 그렇군요. 거고.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정도까지 솔직히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가 좀 움직일만 하니까 나도 뭐 하나 잡아서 좀 이렇게 트레이딩으로 좀 수익을 내볼까 하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이슈나 기술적인 어떤 그런 구간에서 트레이딩 쪽에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유효하겠죠. 왜냐하면 바이오는 물리면 약도 없어요. 그잖아요. 저한테 하는 소리 같아서 그래요?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이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이제 어머님, 아버님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바이오를 좀 저는 안 하시는 쪽. 왜냐하면 트레이딩에 좀 능숙하지 않으실 공산도 크죠.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바이오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저도 뭐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바이오주로 한번 크게 저도 뭐 망한 적이 있어가지고 바이오가 저도 개인적으로 궁합에 맞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바이오는 업종을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최근에 뭐 아스코나 바이오 USA 등이 있기 때문에 윗방향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건 또 바이오 또 잘하시는 전문가님들이 또 종목 픽을 또 해주실 거니까 네. 그런 거 좀 참고하셔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바이오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계속해서 또 시장 약세장일 때 올라오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료, 곡물, 육류 네. 쪽의 테마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참 신기해요. 육류주는 어제 왜 움직이는 걸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기상 이후 현상에 네. 이 뭐 식량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일타에서도 이제 얼마 전에 좀 구제역 관련해서 좀 포착 트렌드를 한번 네, 그랬죠. 뭐한 무승부 정도로 끝났기는 했지만 근데 육류주가 어제 왜 움직였는지를 한번 좀 제가 분석을 해봤으니 네. 이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육류주가 이제 움직인 거예요. 닭고기 그리고 돼지고기, 네. 수산물. 계속 움직였어요. 예,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왜 움직였냐를 보니까 네. 어제 이제 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어허. 예, 어떻게 쏟아졌냐면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시찰단이 가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점검을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네.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서 이제 최종 이제 점검을 끝냈다. 그래서 네. 이제 간밤에 나온 뉴스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 측에서 자료를 제공한 내용들이 정확하고 뭐 특별히 뭐 추가적인 어떤 핵종이 뭐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식으로 규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에 이제 방류 쪽으로 지금 기울어 가는구나.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도 일본이 제공한 자료에 대해서 이상이 없음을 사실상 인정을 한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 이제 오염수 방류는 이제 거의 이제 수순대로 간다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오염수 방류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반대급부로 이제 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바로 수산물을 제외한 뭐 예를 들면 육류나 돼지고기, 뭐 닭고기 뭐 이런 거 또는 이제 뭐 CJ 시푸드나 이런 것처럼 이제 수산물주 이런 것들 여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어제 육류주가 그러니까요. 장중에 이렇게 굉장히 상승폭을 키웠어요. 그리고 이 팜스코는 왜 자꾸 우리 주변을 맴도는 걸까? 그러니까요. 네. 계속해서 네. 편출된 아이지만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사실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구제역 그때 좀 포착 트렌드 다뤄드릴 때도 한 번씩 이렇게 짚어드렸던 네. 종목들이기 때문에 근데 요걸 가지고 이제 그때 구제역으로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는데 이번에 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이쪽을 또 좀 장작을 삼아서 좀 불을 지피려고 하나라는 요런 이제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걸로 좀 포착 트렌드 하면 좀 좋은 빌드업이긴 한데 그죠? 근데 네. 우리가 전에 이제 팜스코를 또 했었던 것과 유사 종목을 좀 전에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다만 얘들이 이제 옷을 좀 바꿔 입고서 외출할 준비가 돼 있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육류주가 어제 움직인 이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오염수 방류 소식에 얼어붙은 어시장, 그죠? 손님 발길 끊길까? 반대급부에서 뭐 닭고기, 뭐 돼지고기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겠고요. IAEA 일본 오염수 방류 최종 조사 시작했는데 이제 요 다음 버전이 뭐냐면 일본이 제공한 자료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방류 쪽으로 기우는 거. 그러다 보면 이제 요 녀석들이 좀 테마로 조금 더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걸 힌트 삼아서 뭐 좀 투자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여기에 중국에서는 기상 이상 유발로 뭐 수백만 톤의 밀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라는 점까지도 모멘텀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테마주 외에도 또 많이 관심이 쌓는 2차 전지와 반도체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 외에도 내종목 상담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고민 해결해보는 방법 많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SK증권 영업부 조성호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